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역실무. 드디어 이제 8분의 1 범위를 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4분의 1 범위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분의 1 범위, 4분의 1 범위까지는 무조건 따라오셔야 돼요. 무조건 8분의 1 범위 그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회독하실 때 몇 회까지 8분의 1 범위에 맞춰가지고 지금 쭉 회독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4분의 1 범위에 맞춰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꼭 1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4분의 1 범위까지는 따라오셔야 돼요. 4분의 1 범위 지나고 나서 이제 2분의 1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버거워지실 수는 있어요. 2분의 1로 넘어가면 아직 좀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2분의 1 범위를 다 공부를 못 하실 수는 있거든요. 일주일. 근데 그거는 비단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8분의 1, 4분의 1까지는 따라왔는데 2분의 1로 넘어갈 때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진도를 그냥 나가고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대로 보고 그렇게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 범위까지는 따라오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버겁더라도 8분의 1 하다가 4분의 1 넘어오면 약간 버거울 수는 있어요. 그리고 2분의 1로 넘어갔을 때는 내가 이번 주에 공부를 안 한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신기하게 또 작성이 되는 공부를 안 했는데도 머릿속에 어디선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신기한 일을 또 경험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서 실력이 느시는 거니까 4분의 1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8분의 1 때 공부가 좀 덜 돼 있다 싶으시면 한 달 동안 따라잡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CISG에서 일단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CISG 적용 요건이란 적용 배제 사유죠. 요거 최근에 또 뭐 기출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요 적용 요건 보시면 직접 적용, 간접 적용해서 1조의 내용을 조금 풀어놨습니다. 자, 요 1조의 내용을 교수님들이 좀 정리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조를 그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좀 최대한 좀 그래도 복붙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은 1조 원문 그대로 서술하시고 대신에 이런 교수님들이 좀 쉽게 풀어서 쓴 내용들을 밑에 추가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의미합니다. 이게 쉬운 용어로 지금 풀어 쓴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해주시면은 뭐 더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죠. 원문도 쓰고 원문에 대해서 쉬운 말로 설명까지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CISG 적용 배제 같은 경우는 자 2조부터 6조까지예요. 자 얘는 암기 파트입니다. 암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물음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7조에서 9조까지를 쓰는 내용인데, 자, 얘가 은근히 수험생분들이 7조부터 8조, 9조까지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암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뭔가 이렇게 딱딱딱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막 도덕 교과서, 윤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뉘앙스에 이제 어투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은 좀 암기가 조금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7조 같은 경우에도 해석 원칙, 보충 원칙 이렇게 목차. 자 여러분들 문장이 길고 문장이 딱딱딱 끊어지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끊으셔야 돼요. 끊어가지고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8조죠. 자, 주관적 의도, 객관적 의도, 그리고 관련 사항 고려, 이런 식으로 긴 줄글을 3개의 목차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두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암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암기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끊어가지고 암기하시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구조죠.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행 및 관례의 존중에서
합의 관행, 확립 관례.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자, 문제 2번은 18조, 19조를 쓰는, 그리고 지연대승락까지도 쓰는 20점짜리 문제가 되어 있고, 자, 18조, 19조, 21조 관련된 원문을 좀 서술을 해주시면 되는 그런 파트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문제 1번과 문제 2번 철저하게 협약에서 냈습니다. 협약에서 시험 문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19조랑 21조 굉장히 중요해요. 19조랑 21조 같은 경우는 사례 문제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어렵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 두시고, 그리고 18조, 23조도 은근히 길어요. 최근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근데 역시나 교수님들이 정리해둔 원문 그대로 쓰라고 안 나오고 교수님들이 본인들이 정리해둔 그 방식대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제 교재는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문도 공부하시고 정리해둔 것도 공부하셔서 정리해둔 방식으로 좀 서술을 하시면 됐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자, CIS지상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 자, 15점짜리 분량이었고, 자, 공통 규정에서 일단은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통 규정 같은 경우에는 1절부터 이제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까지 쭉 있는데, 절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돼요. 절별로 내가 공부했던 그 파트를 나눠가지고 각각 10점 분량이 될 수도 있고 15점 분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절별로 끊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됐던 부분이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보관 의무는 85조랑 86조가 굉장히 거울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울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조항을 같이 좀 공부를 하시고 87조, 88조 나머지 조항들도 같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자, 물음 2번 같은 경우도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74조부터 77조까지 하나의 절로 되어 있죠. 2절 내용이죠, 2절. 자, 요 2절 내용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주 나왔던 파트고, 특히 75조 대체거래시 손해배상액과 76조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만약에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와도 74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원칙에 대해서는 무조건 서술을 해주세요. 74조를 바탕으로 해서 75조, 76조가 나오는 거고, 75조, 76조는 마찬가지로 사례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본 시간 때 사례로 만들어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부를 어떻게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련된 문제입니다.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 관련해서 이번에 대무역법은 전문무역상사 관련된 문제를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일단 전문무역상사 관련 시험 문제 나오면 당연히 법 8조의 2항에 나와 있는 전문무역상사의 어떤 정의와 관련된 내용 기본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고, 지금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일부러 시험 문제를 냈어요. 전문무역상사 지정 및 지원 제도에 대해서 다 써라. 네가 알고 있는 거 다 써봐. 근데 요즘 트렌드에서는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2번 목차 지정 기준에서 좀 시험 문제가 몇 개 쓰시오 라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5번에 뭐 지정의 취소 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험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미시적으로도 보셔야 되는 파트가 이 파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곡환거래법 같은 경우는 왜곡한 포지션의 구분 및 탄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참 요즘 우리 외환 시장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러한 외환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고, 왜곡한 포지션 요 파트는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분량이 10점짜리 분량으로 내기에 굉장히 좀 깔끔해요. 깔끔하게 떨어져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분량으로 왜곡환거래법은 나올 수도 있다. 요 파트가 조금 그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곡한 포지션 관련해서 여러분들